카카오 요즘 아주 뜨겁죠. 그래서 이분 이름도 뉴스 일면에 자주 오르내리는데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이재용 다음 가는 부자, 주식회사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입니다. 1966년생으로 올해 55세인 김범수 의장은 대체 어떻게 창업 10년 만에 시가총액 60조 원의 대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카카오톡 하나로 대한민국을 노랗게 물들인 남자 김범수의 인생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라남도 담양에서 농사를 짓던 김범수의 부모님은 5남매의 교육을 위해 무작정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건국대가 있는 광진구 화양동에 자리를 잡았는데 할머니를 포함해서 8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할 정도로 가난했다고 해요. 김범수 의장이 중학생 때쯤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형편이 좀 나아지나 싶었지만 이내 부도가 나면서 가난을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설상가상으로 재수까지 하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김범수 의장은 아주 독하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정신이 해이해졌다고 느낄 때마다 손가락을 찔러서 혈서를 썼대요. 담배도 끊으려고 책상 위에 담배 3개비를 올려놓고 진짜 힘들 때만 피자고 다짐했다는데 1년이 지났을 땐 책상 위에 3장의 혈서와 담배 2개비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김범수 의장은 1986년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같은 과는 아니지만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 대표와 넥슨의 김정주 회장도 같은 해에 서울대에 입학했으니 대한민국 IT 기업의 역사는 86년 서울대학교 입학식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서울대에 입학한 김범수 의장은 공부는 제쳐놓고 고스톱, 포커, 당구, 바둑에 빠져 놀기 바빴다고 합니다. 재수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보상 심리로 제대로 한번 놀고 싶었던 거죠. 물론 서울대 졸업하고 어디 일자리 하나 못 구하겠냐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논문을 준비하던 김범수 의장은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후배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인생을 바꿔버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PC통신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기엔 파란 화면에 텍스트만 뜨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기술인가 싶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우리가 VR 기기를 통해 가상현실에서 만난다는 얘기만큼이나 혁신적인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컴퓨터 속 세상에 매료된 김범수 의장은 그대로 3개월을 후배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컴퓨터 기술을 배우게 되죠. 이 사건 이후로 김범수 의장은 학교를 졸업하면 컴퓨터를 원 없이 쓸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92년 석사를 졸업하고 삼성 데이터 시스템, 지금의 삼성 SDS에 입사한 김범수 의장은 컴퓨터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컴퓨터의 미래는 단순한 PC통신이 아니라 인터넷 그리고 게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사업을 한다면 게임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하던 와중에 90년대 말 불후의 명작 스타크래프트가 출시되면서 전국에 PC방 열풍이 불기 시작하죠. 이걸로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김범수 의장은 사채까지 끌어들여 한양대학교 앞에 전국 최대 규모의 PC방 미션 넘버1을 창업합니다. 남자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으로 게임을 잘하는 여자를 뽑았다고 하는데 그 덕분인지 미션 넘버1은 6개월 만에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박을 터뜨립니다. 게다가 입실과 퇴실 시간을 수기로 적어서 요금 정산을 하고 있던 다른 PC방들에는 자신이 만든 자동 요금 정산 프로그램을 판매해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죠. 시장을 보는 안목에 기술력까지 있던 김범수 의장은 첫 사업부터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PC방 사업으로 종잣돈이 생긴 김범수 의장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998년 고스톱, 바둑, 테트리스 등 캐주얼한 보드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국내 최초 게임 포털 한게임을 창업합니다.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모았다고 하죠. 그 방법이 지금 카카오의 사업 방식과 꽤 닮았는데요. 원래 돈 받고 팔던 요금 정산 프로그램을 무료로 푸는 대신에 PC방 컴퓨터 바탕화면에 한게임 아이콘을 띄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PC방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한게임이었으니 한게임의 성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아무튼 이런 전략적인 방법 덕분에 한게임은 창업 5개월 만에 회원수 300만 명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회원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수용할 서버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비용을 지불할 마땅한 수익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을 무료로 서비스하다 보니 회원이 아무리 늘어나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선 회원 가입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망하겠다 같은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김범수 의장이 신의 한 수를 꺼내듭니다. 서울대 동문회 삼성 SDS 입사 동기였던 네이버 이혜진 대표에게 합병을 제안한 것이었죠. 당시 네이버는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생기업이었지만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 투자사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야후, 다음, 라이코스, 엠파스, 포털 4대 기업에 밀려 국내 포털 사이트 5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원수는 많지만 돈은 없었던 한게임, 돈은 있지만 회원수가 부족했던 네이버, 둘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이용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둘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죠. 네이버의 자금력으로 고비를 넘긴 한게임은 서비스 유료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면서 유료화 첫날 매출 1억 원, 4달 만에 매출 30억 원을 달성합니다. 반대로 네이버는 한게임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회원들의 홈페이지가 네이버로 바뀌도록 유도함으로써 포털 사이트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었죠. 한게임이 안정적인 자금을 벌어다 주기 시작한 후로는 한게임으로 번 돈을
오히려 네이버에 투자함으로써 두 회사의 덩치는 합병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진, 김범수의 팀플레이는 7년간 지속되다가 2007년 김범수 의장이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리면서 갑작스럽게 그 막을 내리게 되죠. 김범수 의장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본인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년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사색에 빠지는 등 안식년을 즐겼다고 하죠. 그 와중에도 틈틈이 작은 사업들을 진행하긴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체류하면서 김범수 의장은 또 한 번 자신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세상과 대면하게 됩니다. 바로 아이폰의 출시였죠. 대학원생 시절 PC 통신을 통해 컴퓨터와 인터넷의 가능성을 봤던 것처럼 아이폰이 만들어낼 새로운 시대를 눈치챈 김범수 의장은 기존에 준비하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앱 개발을 시작해 2010년 3월 카카오톡을 탄생시킵니다. 불과 10년 전 한 게임으로 대한민국 게임 시장을 선점했듯이 모바일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먼저 발을 내딛었던 거죠. 카카오톡은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1000만 명을 모으며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킵니다. 당시는 문자를 보냈는데 글자 소재하는 물론 요금제에 따라 별도의 통신비까지 지불해야 했을 때라 데이터만 있다면 무료로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은 그야말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 게임 때도 그랬듯이 많은 회원은 많은 서버 비용을 의미했습니다. 서버 비용으로만 매달 10억 원이 지출됐고 수익은 없는데 비용만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반복됐죠. 그렇다고 한 게임처럼 유료화를 하기에는 네이버가 만든 라인, 다음이 만든 마이피플 같은 어플들이 호시탐탐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범수 의장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요. 한 게임을 운영하면서 사람을 모으고 나면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무료 정책을 유지하면서 투자금만으로 적자를 맺고 나가던 카카오는 드디어 돈을 벌 방법을 찾아냅니다. For 카카오, 카카오톡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카카오의 게임 사업은 게임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의 친구 목록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카카오와 제휴한 게임사들은 플레이어가 자신의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초대 메시지를 보내면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게임을 홍보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게임에 관심이 없던 40, 50대 중장년층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게임을 접하기 시작했고 카카오와 제휴한 애니팡, 쿠키런, 모두의 마블 같은 게임들은 대박을 터뜨리게 되죠. 카카오는 그저 회원들의 친구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게임사로부터 20%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카카오는 카카오톡 출시 약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되죠. 이후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페이지 등의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던 카카오는 2014년 다음을 임수합병하면서 명실상부 네이버와 쌍벽을 이루는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합병으로 한때는 동업자였던 이해진 대표와 김범수 의장은 운명적인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대결 구도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카카오에 대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적 의견들이 쏟아지면서 김범수 의장이 10월 5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죠. 대한민국 IT 벤처 신화의 주인공이자 흑수저 성공 신화의 주인공인 김범수 의장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꺼내먹는 지식 꺼먹지였습니다.